요즘 뉴스만 켜면 해외 거대 기업들의 AI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거품 아냐? 곧 터질 거야. 인터넷 버블 때 생각나네. 실제로 몇몇 거대 기업들이 우리가 미래다 하면서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뭔가 불안하긴 합니다. 분기마다 더 큰 숫자를 발표하는데 그 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마치 친구들끼리 돈을 빙빙 돌려가며 나 돈 많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국제 정세까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근데 정말 위험한 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해? 라고 믿는데 알고 보면 틀린 거래요. 모두가 거품이라고 확신한다면 말이죠. 똑똑하다는 투자자들은 왜 매달 수백억씩 계속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좀 과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해하려면 내 생각을 증명할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반대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봐야죠. 정말 이게 그냥 한탕주의일 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앞서가려면 이런 투자가 필요해. 엔비디아라는 회사 사장님은 1,000억 달러를 AI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최고 기술 회사들이 미국에 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뭐냐면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통제불능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통 거품은 어떻게 터질까요? 뭔가 큰 사건이 터지면서 무너지죠. 2000년대 초 인터넷 거품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금지법으로 소송당한 일, 어떤 회사가 장부를 잘못 작성했다가 들통나서 하루 만에 주가가 62% 폭락한 사건, 그리고 이 회사들 돈 못 벌어요 라고 폭로한 기사 하나였죠. 몇 년 뒤에는 집값 거품이 터졌는데 이것도 대출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만약 AI도 거품이라면 지금쯤 터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터질 만한 이유가 넘쳐나거든요. 관세 문제로 시장이 흔들리고 AI 칩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AI가 무단으로 내 글 베꼈어요? 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회사 내부에서 싸우는 일도 많고 시설 문제도 있고 뭐든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00년에 기사 하나가 거품을 터뜨렸다면 지금 매일 쏟아지는 문제 기사들도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는 시장이 별일 아니네 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해요. 지난 12년 동안 미국의 거대 기술 회사들이 천천히 돈을 엄청나게 모아뒀습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처럼 법으로 현금을 쌓아둬야 하는 곳 빼고는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옛날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현금을 갖고 있어요. 거의 20년 넘게 모은 돈입니다. 왜 이렇게 모았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2017년 전까지는 세금 때문에 돈을 해외로 빼돌리면 유리했어요. 주로 아일랜드 같은 데 숨겨뒀죠. 복잡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요. 근데 그렇게 해외에 숨겨둔 돈은 세금 안 내려면 함부로 못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를 위해 하면서 계속 모아만 뒀던 겁니다. 2017년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해외에 숨긴 돈 미국으로 가져와 세금 깎아줄게 했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국내로 들여와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돈 중 많은 부분을 자기네 주식 사는데 썼고 아직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돈도 많아요. 근데 수백억 달러는 나중에 큰일 벌일 때 쓰자고 따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돈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요. 한동안 이 회사들이 뭐에 투자하지?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분야에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난 10년간 새로운 프로젝트에 충분히 투자 안 했다는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오픈 AI 같은 신생 회사를 돕는데 쓰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이 회사 저 회사로 빙빙 도는 건 맞아요. 근데 처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회사들이 놀리고 있던 현금 더미였던 겁니다. 이게 빚으로 떠받쳐진 집값 거품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 회사들은 최소한 탄탄한 돈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기초가 튼튼하다고 그 위에 지은 집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고 그걸 한 방에 걸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게다가 일반 투자자들도 이 돈 다 날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어떻게 도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다른 측면을 볼게요. 왜 이게 거품이 아닐 수도 있는지요. 자, 이 분야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회사들끼리 돈을 빙빙 돌린다는 겁니다. 2달 전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라클이라는 회사 주가가 확 올랐는데 오픈 AI한테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기로 했대요.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준 건데 엔비디아는 원래 오라클한테 그래픽카드 팔아서 번 돈이에요. 돈이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 후로 거래가 점점 더 커졌고 기자들이 이 돈의 흐름을 추적했더니 거미줄처럼 엮여 있더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비판했죠. 자기 신발끈 잡아당겨서 자기를 들어올리려는 거 아냐? 하면서요. 자기 고객한테 투자해서 수익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요.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위험을 줄이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넷 거품 때를 돌아보면 다들 시장이 멍청했지라고 해요. 근데 주가가 폭락한 후에도 살아남아서 대박 친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회사들 중 일부가 지금 AI에 투자하는 바로 그 회사들이에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는 게 1999년에 AOL이 아마존에 투자한 건 우리가 잘했네 라고 할 거예요. 공급망 전체에 투자하면 이론적으로는 AI로 생기는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거든요.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걸 보고 투자자들 돈으로 떠받치는 폰지 사기 아냐?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요. 이 회사들이 실제로는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업계 큰 회사들을 보면 배당금이랑 자사주 매입으로 돈을 더 많이 내보내요. 주식 팔거나 빌려서 받는 것보다요. 인터넷 거품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이익도 못 내고 수익도 없는 회사들이 투자자 돈으로 버텼거든요. 오픈 AI 같은 회사도 새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여야 살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대기업들한테서 받는 거예요. 대형 기술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쓰든 욕먹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 2년 뒤면 구닥다리 될 건데 무슨 낭비야 라고 하겠죠. 자기네 주식 사면 주가 조작하네 라고 하고요. 다른 회사 주식 사면 돈 돌리기 하네 라고 할 거예요. 알아요. 그 회사들도 마음 아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랑 경제 전체가 완전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가가 높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AI로 결국 수조 달러 벌 거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큰 회사들은 당장 망하진 않을 거예요.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고 원래 하던 사업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일 큰 위험은 뭐냐면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 주주들한테 엄청난 추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회사 돈 수백억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 돈 우리한테 배당금으로 주면 안 됐나요?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주주총회에서 화난 투자자들 앞에 서서 미안해요, 틀렸어요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요. 아무도 AI의 미래가 정확히 어떨지 몰라요. 심지어 CEO들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5천억 달러를 카지노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거지. 만약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나면 10조 달러를 벌 수 있어. 10조요? 5천억 투자해서 10조를 벌 수 있다면 실패 확률이 꽤 높아도 시도할 만하지 않아?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10번 시도해서 9번 실패해도 한 번의 대성공이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논리죠.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10개 회사에 투자하면 8개는 망하고 1개는 그럭저럭 살아남고 나머지 1개가 대박나서 전체 손실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반드시 나쁜 베팅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일단 이들은 도박꾼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거든요.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데이터, 인프라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주사위 던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베팅을 하는 거죠. 게다가 말이죠. 여기 숨겨진 안전망이 하나 있어요. 이건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정부가 이 회사들의 등 뒤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가 됐거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AI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회사들이 계속 투자하고 개발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면 정부가 나서서 칩을 몇 개 더 주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종의 묵시적 보험이 있는 셈이에요. 이게 2000년대 인터넷 거품이랑 또 다른 점입니다. 그땐 정부가 시장에 맡겨라 하고 손 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AI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으니까요. 자율주행차, 국방, 헬스케어, 교육, 모든 게 AI와 연결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이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만약 정말로 AI가 약속한 대로 세상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투자 안 한 회사들은 나중에 후회하겠죠. 아, 그때 우리도 뛰어들 걸 하면서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실패하면 손해지만 성공했는데 참여 안 했다면 그건 회사가 망하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자들도 비슷한 심리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AI 주식 사서 돈 벌었는데 나만 안 샀다? 그게 더 후회될 수 있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심리죠. 실제 손실보다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심리 게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건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만약 내가 틀렸다면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돈을 넣는 거죠. 마치 뮤지컬 체어 게임 같아요. 음악이 멈춰서 거품이 터질 때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음악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나는 음악 멈추기 직전에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틀렸다는 거예요. 거품이 터질 땐 생각보다 훨씬 빨리 터지고 빠져나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게임은 시작됐고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에요. 슈퍼리치들과 대기업들이 벌이는 수조 달러짜리 포커 게임을 지켜보는 거죠. 그들이 올인할 때 우리는 손에 든 동전 몇 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게 이 게임의 결과가 결국 우리 일자리,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저도 100% 확신은 못해요.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큰 집단 착각인지는 앞으로 몇 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1999년에도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르긴 했어요. 완전히 망했다는 점에서요. 근데 동시에 아마존, 구글 같은 진짜 승자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품일 수도 있고 혁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품이면서 동시에 혁명일 수도 있어요. 많은 회사가 망하지만 몇몇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확실한 건 없다는 겁니다. 누가 AI는 100% 거품이야 또는 AI는 100% 미래야 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그 중간 어딘가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0년 후에 우리는 그때 그랬지 하면서 이 시기를 돌아볼 거예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요.